안녕하세요. 스모프입니다. 프로토 승부식 45회차 대상 경기 중에서 그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 두 경기죠. 이 홀란드의 맨시티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이 맨시티에게 2연승의 청신호가 좀 켜진 것 같고요. 득점력이 관건인 인터밀란과 벤피카의 경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에 치러졌던 나폴리와 밀란의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나면서 이 핸디 패가 맞았고 첼시가 레알에게 완패를 하면서 이렇게 적중을 했는데 사실 좀 운이 따랐던 적중이죠. 저희도 원래 나폴리 패를 그냥 구매할까 했었는데 배당률 조정 시간에 걸려서 그 구매가 안 돼서 이걸 구매를 했는데 좀 운이 좋게 맞았습니다. 그 나폴리는 공격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좀 그렇게 밀란을 완벽하게 위협하는 장면이 별로 없었고 역시 김민재 선수가 빠진 수비에서는 허점이 많이 보였죠. 첼시는 진짜 말 그대로 좀 부서진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레알은 역시나 레알이었고요. 레알이 4강에 먼저 안착을 했죠. 바이에른 뮌헨과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인데요. 이 바이에른 뮌헨 보면은 그 투엘 감독 부임 이후에 5경기에서 2승 1무 2패인데 이 팀의 수준을 고려해 보면 굉장히 부진한 상황인 거죠. 이 직전에 호펜하임과의 리그 경기에서도 주전 선수들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기고 말았습니다. 이 득점력 문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호펜하임전에서도 무려 22개의 슈팅을 가져갔지만 단 한 골에 그치고 말았죠. 이 추포모팅이 부상으로 빠진 뒤에 확실하게 해결해줄 해결사가 부족한 지금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또 그 어수선한 분위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사건은 일단락 된 것 같은데 이게 현지 보도를 보면 좀 다릅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마네가 선수단과 거리를 두었다고 하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투엘 감독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일단락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네가 마네에게 선처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분위기가 어수선한 건 맞고요. 골키퍼 얀존모 선수의 또 아쉬움도 좀 있었죠. 맨시티와 1차전에서 이 상대 강한 압박에 킴믹스가 상당히 많았고 이로 인해서 좀 그 위험한 장면들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비진과 미드필더진에서도 최근에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이 수준급의 센터백과 삼선 조합인데 맨시티 상대로 뭘 해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상태의 컨디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투엘이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이번 2차전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죠. 원정팀 맨시티입니다. 최근 10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아스날이 지가 혼자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맨시티의 리그 우승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죠. 이 바이에른과 1차전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미스를 유발하면서 주도권을 가져갔고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홀란드는 역시 홀란드 최근 5경기에서 무려 12골입니다. 이 펩의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그릴리시도 살아났습니다. 이 그릴리시의 골을 떠나서 그릴리시가 굉장히 좋은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다만 아직도 걱정이 되는 이 펩의 명장병인데 이 3대0의 격차가 오히려 더 그래서 맨시티에게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진짜 매년 너무 뜬금없이 나왔던 펩의 명장병이기 때문에 이게 이번 경기에 또 그런 이상한 전술이 나올지 안 나올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아니라고 하면은 챔스 우승도 벌써 펩이 맨시티와 함께 몇 번 했을 거라는 해외 언론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맨시티가 1차전에서 3대0으로 이기는 바람에 이번 2차전에 여유가 있는 만큼 또 이상한 걸 들고 나오지 않을까 그게 우려가 됩니다. 챔스 우승 1순위는 맨시티긴 한데 이 펩의 명장병만 안 나타난다면 가능하겠죠. 맨시티가 정배당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원정인 만큼 꽤 높은 배당인 것 같습니다. 모든 지표가 맨시티에게 가지만 이게 1차전 3대0 승리가 은근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펩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주길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이에른 뮌헨의 패 정상적인 운영만 한다면 충분히 2골 차 이상의 승리를 거두겠죠. 그리고 오버 3.5골인데도 오버를 예상을 하면 되면 바이에른 역시 홈에서 그냥 무너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설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골이 나올 그럴 경기로 예상이 되고 있죠. 다음 경기는 인터밀란과 벤피카의 경기입니다. 이 인터밀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죠. 리그 성적도 아슬아슬한 상황이고 최근 1승 2무 2패인데 이 공격진의 부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난 리그 경기에서도 대부분 주전 자원을 사용하고서 패배하고 말았죠. 이 리그 성적도 지금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리그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마르티네즈와 제코, 루카쿠 이 3명의 공격수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루카쿠는 최근 18경기, 리그 18경기에서 단 3골이고 마르티네즈는 30경기에서 14골을 터뜨리긴 했는데 최근 8경기에서 무득점입니다. 8경기 동안 침묵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코 역시 30경기 7골이지만 하지만 최근에 10경기 넘게 득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벤피카와 1차전에서도 주도권을 내주고 이렇게 막고 있었는데 그 인텔의 역습이 운 좋게 잘 먹히면서 어떻게 보면 운이 따랐던 2대0 승리였죠. 뭐 좋은 찬스를 이상하게 인테르가 날린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1차전 결과는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밖에 평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답답한 득점력인데 하지만 수비 라인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으니 좀 인테르 홈에서 기대감이 높아질 그럴 경기입니다. 원정팀 벤피카죠. 최근 3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직전 리그 경기에서도 주전 선수들을 기용을 하고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지난 주말이었죠. 포르투와의 리그 라이벌 경기에서 패배 이후에 지속적으로 골이 터지지 않으면서 좀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직전 최근 두 경기에서 결정적인 찬스가 7번 있었는데 이 결정적인 찬스 7번 이걸 전부 다 날렸습니다. 이게 득점을 하나도 연결이 안 됐어요. 공격 작업이 나쁘지 않은데 좀 골운도 많이 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차전에서도 인테르 상대로 경기는 주도했는데 이 마무리가 되지 않으니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었죠. 그리고 1차전 경기는 벤피카가 좀 아쉬웠던 게 경험 부족이 너무나 드러났던 경기였죠. 이 후반 막판 이게 2차전이 남아있는 만큼 뭐 원정 다득점도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한 골만 넣고 뭐 2대1로만 졌어도 괜찮은데 이게 너무 쫓아가려고 무리하다 보니 뭐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뭐 패스 미스도 엄청 많이 나왔고 교체 타이밍도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1차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경험 부족에서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최근 3연패의 영향이 이번 경기에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여지는데 이 분위기 반등이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리그에서라도 연패를 끊고 왔어야 되는데 연패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원정 경기에서 그런 분위기를 바꾼다라는 게 벤피카에게 쉽지 않을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경기력은 예상이 되는데 벤피카 골이 들어갈지는 굉장히 의문스럽죠. 아무래도 홈 경기인 만큼 인테르가 정배당을 받은 상황이긴 합니다. 두 팀 모두 골 결정력에 문제점을 가진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8강 2차전 인테르는 굉장히 수비에 중점을 두는 운영을 하겠죠. 2골 차의 리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벤피카는 공세를 많이 펼치려고 하겠지만 벤피카의 골 결정력이 최근 부진한 만큼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언더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래도 뭐 인테르가 홈인 만큼 우세할 것이고 인테르의 승, 핸디, 무,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종 투표지 보면은 바이에른 뮌헨과 맨시티 경기는 그냥 바이에른 패가 가장 안정적일 것 같고 인테르와 벤피카의 언더 이게 안정적인 3.8배 추천을 드리고요. 조금 욕심을 내신다면 맨시티가 펩이 정상적인 운영만 한다면 1차전 3대0과 같은 비슷한 결과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홀란드의 기세가 최근 엄청 좋고 그릴리시도 좋아진 만큼 다만 그러니까 펩이 정상적인 운영만 해준다면 그리고 인테르와 벤피카의 경기도 인테르가 홈인 만큼 실점 없이 한 골차 정도의 승부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도전적인 배팅을 해보신다면 이렇게 해서 14.6배도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여기서 45회차 챔피언스리그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제 유로파리그, 그 다음에 컨퍼런스리그 영상들도 순차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